제가 그냥 또 기억 속에 열심히 읽어보면 더듬으면 뭐 지금 이 상황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성공을 하려면 머리가 좋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되게 뭐 누구나 할 법한 말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그냥 항상 모든 건 심플하잖아요. 예, 머리가 좋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어, 그냥 되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뭔가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어, 락항을 조금 조금씩 저 혼자 이해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들이 저는, 그러니까 락항은 제 인생에서 좀 중요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락항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제가 쫓던 어떤 저의 정신? 전 그게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락항을 만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저는 또 드라마틱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운명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제가 락항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아 죄송해요. 되게 죄송해요. 락항을 만나게 되는 것도 되게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락항을 이해하려고 했던 방식들도 되게 되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왜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되도 않은 하찮은 이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원하는 데까지 왔거든요. 물론 락항의 내용의 전부를 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제 목적은 락항을 이해하는 게 아니었고, 만약에 락항을 전공하고 싶었다면 다시 이걸 공부하러 뭐 학위를 밟으러 떠났겠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정신이 궁금했고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답을 그렇게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제 인생의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걸 지금 이룬 상태인 거예요. 지금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그런 과정들이 너무 우연적이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린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또 좀 웃긴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락 문제로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 저는,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락 사건들 중에서 이제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건 동기부여 뒤집기님이랑 자청의 이런 그 과정들인데, 그게 오늘 제가 말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뒤에 지잭이라는 사람이 그 피터슨이랑 이렇게 토론한 어떤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지잭도 라캉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학자이기 때문에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 목적은 아마 모르겠어요. 라캉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아마 영상을 올렸고 저는 오늘 그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장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이게 2022년도 출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저희 동네 도서관에서 봤거든요. 참 이런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라면 되게 중요한 걸 놓칠 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최신판의 어떤 락강서적이 거의 꽂혀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도서관에서 보고 어머 미쳤다 이러면서 샀거든요. 왜냐하면 락강의 책도 막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지가 않아가지고,
막 많이 번역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라캉이 그렇게 활발히 연구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적이나 이런 것도 참 좀 적은 것 같아요. 아직은 주류 비주류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힘이 막 크고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준다면, 여러분, 이 라캉의 이론은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인류의 보물이고요. 이 이론이 언제 나왔을까요? 라칸 1960년대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이제 나온 지 100년이 되어 가는데, 보통 명작들은 한 100년쯤 뒤면 엄청 난리 나지 않을까? 난리 나지 않던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막 철학책 같은 걸 더듬더듬 봤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도 나랑 숨쉬는 철학자들이 뭔가를 논의를 만들어가고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제 활발히 연구되고 확장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1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라캉도 한 2060년쯤이면 100년이 되니까 한 30년 남았겠네요. 저는 그 안에 엄청 뜨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이라고요. 모두가 지구가 중심이라고 할 때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을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효과를 낼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책이 이제 여기서 이제 라캉의 가치를 알아본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고, 그분이 자크 알랭 밀레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라캉의 사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라캉의 세미나 같은 내용을 그걸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서적 작업을 한 거예요.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그리고 그런 자크 알랭 밀레를 연구한 사람이 쓴 책이 이건 거죠. 그래서 자크 알랭 밀레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따끈한 거고, 저도 이걸 보면서 하고 더 알게 되었더라고요. 책이 진짜 얇고 16,0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좋은 책이 16,000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라캉이 후기에 자기 이론을 다 폭파시키면서 계속 연구를 이어나갔다고 했고,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좀 자크 알랭 밀레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런 내용들을 만날 수가 있고, 거의 최신이지 않을까, 라캉 이론의 학파의 어떤 최신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결론을 좀 빨리 보고 쉬운 게 좋은 거잖아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보면 라캉 이론을 이해하는데도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캉 이론을 지금 하나하나 그 시간 순대로 발전해온 걸 보는 것도 안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론만 아는 게 그것도 좀 편하고 좋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이제 그 결론을 한번 쫙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 최근 밀레는 최후기의 라캉을 말할 때 인간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라는 공식을 전면에 내세운다. 인간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풀어서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게 핵심 문장 같거든요. 제가 아까 뭐 자청이랑 그 동기부여 뒤집기, 그 사람이랑, 그리고 대중들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리고 원래 라캉이 제가 강조했던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망상 구조를 갖는다고요. 즉,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인간이라는,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게 전부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이는 외관, 이름 붙은 것, 시니피앙으로 인간은 누구나 외관에 사로잡혀 있다. 망상구조를 가진다는 거겠죠. 설령 그것이 모든 시니피에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백색 시니피앙이고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고 고정된 의미를 벗어날지라도 즉 이거는 망상구조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 망상이 왜 생겼을까라고 한다면 자기한테 쾌락을 주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외관이 뒤집어 써져서 로봇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외관을 유지하거나 그 외관을 괴로워하는 건 분명히 그 사람의 쾌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라캉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점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관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존재 창조하는 그 힘에 대해서까지 라캉은 더 넘어가서 보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그러한 시니피앙은 이제 분석 경험에서 우위에 있지 않다. 라캉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의 외관을 넘어서 목표를 두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캉은 초기 사상에서 이미 오이디푸스의 외관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라캉은 현대 사회에서 오이디푸스의 외관이라는 간판을 지속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아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게 사람이고 우리는 말하는 존재라는 게 또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는 점을 말라르멘은 감지하고 있었고 분명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향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주이상스는 의미를 즐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광인이다. 다시 말해서 몽상가이다. 라는 공식은 정신분석의 새로운 임상을 특징 짓는다. 그런 까닭에 분석은 주체가 치유불능이라는 점과 그의 생통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이러한 전망에서 시니피앙적 의미와 즉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향락하는 양태에 대한 하찮은 지식으로 귀결된다. 이건 제가 이세리론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그 꿈틀거리는 에너지를 하나의 의미화로 고정시키면 그럴 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거기서 향락하면 끝인 거예요. 그 의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향락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계속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자청이랑 동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의미화에 고정된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라캉 이론을 이해한 사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겠죠. 얘네가 지금 향락하는 것과 의미화라는 것을 헷갈리고 있구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특이적인 것, 고유한 향락의 양태, 주체의 생통을 목표로 삼는 분석 경험의 방향성을 확보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향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의식을 독해하려고, 그러니까 뒤에 이 나온 내용이 무의식을 독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독해는 어떤 실제적인 것, 즉 의미의 외부에 있는 향락이라는 현실계에서 정지해버린다. 이러한 실제적인 것은 각자에게 특이적이며 그 인물의 생통을 구성한다. 생통은 실제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해석은 분석 주체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지식의 독해 방법이 더 이상 아니며 실제적 무의식이라는 머리 없는, 즉 역동적 행동을 밝히는 수단이 된다. 일단 환상이 구성되고 그것을 횡단하면 우리는 분석 막바지에 나타나는 증상에 동일화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향락하고 향락에 맡겨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기, 즉 언제나 열린 채로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일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게 윤리적인
창조하며 향락하는 인간의 파워라는 거죠. 너무 멋지네요.